하나, 둘, 셋. 허경영! 생계지원, 둘, 셋. 생계지원사로! 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8월 15일 날 작년에 창단된 이래 오늘부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자 수가 1,009명이요. 1,009명이죠? 예. 1,009명. 어떻게 19 코로나하고 어떻게 비슷해? 하여튼 어쨌든 1,009명인데 1,000명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경칩인데 3월 5일은 이 경첩으로서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 후보가 1,000명을 넘어선 아주 중대한 날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3월 3일 날이 허경영 데이로 제가 명명을 했는데 허경영 데이라는 것은 우리가 3월 3일이 내 3.3 공약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허경영 데이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기념 행사를 할 겁니다. 오늘은 1,000명을 돌파한 물론 뭐 국회의원 선거 때는 253명이 나가지만은 그래도 3대1, 4대1의 경합을 벌리게 된 거에 대해서 이 1,000명 돌파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자기 능력이 있든 없든 코로나라는 이런 질병 때문에 이 6년마다 오는 이 코로나를 우리 국민들은 대비를 못해서 2003년에 온 사스, 다시 또 6년 있다 온 2009년에 온 신종플루, 또 2015년에 온 메르스, 그 다음에 다시 2022년에 온 코로나. 이게 2021년에 왔지만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오염되는 이 병들은 6년마다 옵니다. 그 사이클이 6년 사이클이니까 2003년, 그 다음에 6년 못하면 2009년, 또 다시 6년 못하면 2015년, 다시 또 6년 못하면 내년 2022년에 본격적으로 전 세계 50% 이상이 감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년에는 그야말로 코로나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우리 국민들의 경기가 엄청나게 내리막길로 가고, 가게들은 전부 안 그래도 문을 60% 이상 닫았는데 이제 80%까지 닫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우리 서민과 중산층 모든 가구당 한 가구당 1억씩을 국가혁명당이 151명 국회의원이 되는 즉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양적 완화로 한국은행에서 2,000조를 찍어서 일단 국민 한 가구당 1억씩 2,000조를 방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1년 동안 장사 못할 거 뻔하고 그 집세 나가야 되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1억이라는 돈이 꼭 나는 필요하다고 보고 모든 성인 남성들에게는 1억씩이 주어질 겁니다. 가구당이기 때문에 1인 가구도 1억을 주게 됩니다. 노인이든 20대든 20살이든 혼자 사는 사람도 1가구이기 때문에 세대당 우리나라 전체 세대는 500만 세대지만 가구 수는 2천만 가구입니다. 가구는 아버지와 자식이 따로 있으면 한 사람당 1억이에요. 세대주는 아버지지만 세대당 주면은 500조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나 가구당 줄 때는 자녀가 고시방에 있다. 그럼 그 사람도
한 가구야. 거기도 1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00조를 방출해서 이 2천만 현재 등록되어 있는 2천만 7천 가구 이들에게 무조건 1억씩을 주겠다. 이건 지금 여야 정당은 이렇게 긴급 생계 지원 자금 1억이라는 걸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IMF 때 IMF를 양놈한테 가서 돈을 빌려오자고 한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우리가 그 돈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물론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내와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이 4명. IMF에 가서 외국에서 빌려오는 게 낫다는 사람이 6명. 이래가지고 결국 돈을 못 찍고 양적 완화를 안 하고 달러를 빌려오기로 해가지고 우리의 달러 부족 사태를 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때 IMF 은행에 돈을 가져오지 말고 그냥 우리가 돈을 찍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플레가 생긴다고 걱정하는 놈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제 정책 하는 사람들은 그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우리나라는 인플레 안 생깁니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약간의 혈압이 약간 있는 건 괜찮지만 저혈압이 더 무서워요. 이 디플레이션을 지금 일본 경제가 1992년에 저렇게 내리막길로 저렇게 2002년에 내리막길로 갔다가 저 양적 완화를 하느냐 양적 완화를 하느냐 양적 완화를 하느냐 IMF에 가서 돈을 빌리느냐 일본 정부가 신중을 기하다가 최종 결론은 IMF에 돈 빌리지 말고 일본이 양적 완화 8,000조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돈을 찍어가지고 일본 경제 지금 살아났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돈을 찍어서 우리가 인플레를 방어해가면서 얼마든지 경제 살릴 수가 있는데 왜 이 서민들을 죽입니까? 그래서 가구당 1억씩을 주기 위해서는 151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해. 국가혁명대단감당에 151명을 만들어주면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의 난국을 그나마 헤쳐갈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코로나가 불경기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공장이 문을 닫고 이럴 때 2년치 월급 2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2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1년에 5천만 원씩 내년까지 계산한 1억을 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수입에 큰 지장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저 국회의원들 지금 여야 정당들은 선거에 정신은 없는데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긴급 생계 자금을 달라는 말은 그 사람들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리죠? 네. 긴급 생계 지원 자금 2,000조를 즉시 전 국민의 가구당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바로 151명이 되면은 며칠 안에 여러분의 통장에 그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억씩이. 싫습니까? 그 2,000조가 여러분 통장에서 금방 빠져나가지 않아요. 사용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돈을 조금씩 쓰겠죠. 국가는 그 돈을 한국은행에서 충분히 방어해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국가 예산도 전략해 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내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 2년 동안 여러분들은 생계가 걱정은 없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본 경제가 100억짜리 빌딩이 15억으로 내려가고 물가가 10배가 떨어져가지고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위기에 처한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거를 인플레를 올린 겁니다. 8,000조라는 엔화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가 발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가지고 지금 일본 경제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IMF에서 왜 돈을 빌려오냐 이 말이에요. 돈을 우리가 양적 완화 했더라면 얼마 안 찍어도 해결될 일을, 그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달러를 마냥 찍어서 빚을 갚아가요. 미국은. 그러면 달러 찍으면 달러가 인플레가 생기냐? 안 생겨. 달러가 해외로 다 나가버려요. 전부 집에다 숨겨놔.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암만 돈을 찍어서 빚을 갚아도 아무도 그 시비 거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돈을 찍으려면 금을 맡겨야 됐었어요. 지금은 그 제도가 국제적으로 없어져 버렸어. 전부 자기 각 나라가 지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 왜? 인플레를 자기들이 감당만 안 되면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2,000조를 양적 완화해서 151명이 붙기만 하면은 바로 국회에서 땅땅땅 해서 여러분 가구는 세대와 다릅니다. 세대는 우리나라 세대가 전부 512만 세대고 가구는 2천만 7천 가구. 이 2천만 7천 가구당 1억씩. 그래서 이 난국을 수습해 가겠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앞으로 법정 전염병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독감, 미국에서 온, 스페인에서 온 스페인 독감으로 1년에 미국 사람들이 13,000명이 죽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1년에 5,000명씩 죽어가는 이 독감, 이거야말로 지금 코로나보다 1000배 만배가 더 무서운 병이에요. 이 코로나는 걸려도 면역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를 매년 큰 나라는 15,000명 정도, 작은 나라는 5,000명 정도 계속 죽이고 있는 게 스페인 독감입니다. 그 독감 예방주사 다 맞죠? 네. 앞으로 코로나도 독감처럼 예방주사가 나와요. 5월달이 지나면. 그러면 그 예방주사만 맞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전 세계의 법정 전염병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여기에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조심을 해서 앞으로 5월달 정도가 지나면 백신이 나와서 세계인들이 코로나 그거 그냥 아무나 그냥 일반 감기로 독감과 비슷한 감기인데 코로나는 허파에 기생하는 바이러스.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허파에 주로 기생하죠. 그 다음에 독감은 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 목에 기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목감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감은 목에서부터 인파에 열을 가해가지고 뇌열이 올라가서 죽기도 하는 무서운 병이고 이 코로나는 허파에 기생합니다. 목에는 기생하지 않아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 목이 칼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파에서 호흡곤란으로 죽습니다. 뭐 열은 나지만 열로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독감은 목에서 인후두를 붓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괴롭히다가 많은 노약자들이 죽는 게 독감이에요. 그래서 독감은 특징이 어린애도 많이 죽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어린애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노약자 중에도 나이 많은 사람, 그것도 중병을 앓고 있는 암 환자, 주로 그냥 놔둬도 죽을 사람, 그런 사람들만 죽어요.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지병이 있는 사람만 감염이 되는 거예요. 뭐 당뇨가 있거나 무슨 고혈압이 있거나 아주 면역이 떨어진 그런 이 계시를 암이나 이런 병을 가진 사람만 코로나는 데리고 가게 돼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죽이는 방송에서 지나치게 코로나에 대해서 하는 것도 우리는 앞으로 좀 삼가해야 됩니다. 국민들 마스크와 생활 수준만 지키면 누구든지 모임에 가서 모여도 되고 서로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 5월달 묘에는 백신을 개발해서 나오니까 그 백신으로 마음 놓고 살아가야지 앞으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시장 경제를 위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내가 또 바빠서 난 또 강의하러 가야 되니까.
지금 그 총재님께서 긴급 생계 지원 자금을 가구당 1억 원씩 한다는 기자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받기 앞서가지고요. 참고로 알려드릴 것이 3월 4일 날 4월 15일 날 선거가 끝나고 나서 151명이 된다면은 5월 달부터 그 돈을 방출합니다. 기자 여러분 질문하실 때는 소속사하고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그 손 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예, 글로벌 뉴스통신의 윤희겸 기자입니다. 예, 지금 그 코로나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 등도 그렇고 예방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줄 서가지고 마스크 사보셨습니까? 아, 마스크? 예, 줄 서가지고 마스크 있죠. 아, 그런데 지금 선진들이 마스크를 못 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 해결 방법만 좀 이래 밝혀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마스크는 이제 유한 킴벌이라든지 이 대규모 회사에서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되는 대로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을 하면 되겠고,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은 먼저 산 마스크를 빨아서라도 우선에 살 때까지 써야 되고, 그런 마스크 수급은 정부가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갑자기 대량 생산하려니까 5천만 개를 생산하는데 한 번 쓰고 또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독, 또 마스크를 다시 빨아서 쓰기도 하고, 한 사람당 몇 개씩은 있어야만 그게 되겠죠. 그렇게 마스크 문제는 앞으로 해결될 거로 봅니다. 매일매일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으니까 그 급작스럽게 생산 시설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린 거죠. 충분히 보건당국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다음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 통신사 박상표입니다. 네, 마이크. 마이크. 어찌됐거나 1,000명이 넘는 예비후보가 등록된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1,000명의 예비후보가 등록됐다는 것은 제 기억에 정치 역사상 이런 이슈를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당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1,000명이라고 하는 예비후보가 등록됐는데 이제 지역구도가 확정이 끝났고, 그다음에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 1,000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공천심사 기준을 가지고 공천심사를 하셔야 될 텐데 이런 향후 일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000명 예비후보 중에 공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관위가 규정한 대로 공천을 해서 253명의 후보가 지금 며칠 전부터 하고 있죠? 총장 어디 가셨나? 우리가 며칠 전부터 공천 심사하고 있죠? 요게 한 며칠 있으면 끝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천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면은 전이락 공천이 이제 전국구가 이제 대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추인이 될 것이고, 후보는 한 40명 이내로 내보낼 겁니다. 그거는 전문직이 필요하니까 전략공천이라고 또 들어가고 대의원 투표를 또 거치죠. 그 다음에 공천심사는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순조롭게 될 걸 보는데,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53명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후보가 등록을 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초점을 가져야 될 문제예요. 왜 이런 사태가 오느냐. 여야 기득권 정당이 국민을 제대로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감 있게 못해준 데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농약을 많이 뿌려 샀다 보면 대량 메뚜기 때가 언젠가 올 겁니다. 생태계가 파괴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수천억의 메뚜기 떼가 우리 농토를 덮칠지 몰라요. 아프리카처럼. 이와 같이 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민생을 너무 돌보지 않고 맨날 정쟁만 일삼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온 겁니다. 국민들이 민생에 대해서 30년간 공약을 일괄적으로 결혼하면 3억, 애기 낳으면 5천만 원 이런 공약을 30년 전부터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저출산이 우리 경제를 망가뜨린다. 이거를 30년 전부터 공약으로 주장한 사람. 그 사람 말이 요새는 맞다. 옛날에는 황당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 말이 전부 맞다. 이런 여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러다 보니까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물러날 건데 저 당이란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은 서로 당파 싸움을 하다가 그 대통령을 끄집어내리는 자기 당이 자기 후보를 끄집어내리는 이런 사태까지 오는 아주 정권 종말적 사고방식들이 정치권에 아주 발생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런 여야 정당을 믿겠습니까? 자기들이 뽑아낸 대통령을 자기 당에서 끄집어내리는 이런 정치 말기 현상. 그리고 국회라는 데는 맨날 다음 권력 선거제도 내각제냐 직선제냐 이따구 싸움만 맨날 하고 있고 어떻게 전쟁하고 있는 휴전 국가에서 내각제가 가능합니까? 강력한 단일 지도 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로 이렇게 보더라도 1000명을 돌파했다. 이 자체는 국민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들이 어느 쪽으로 표를 던질지 국민들이 낫과 갱이를 들고 누군가를 잡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소비에트가 레닌 혁명이 일어날 때처럼 도저히 농민들이고 민중들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냥 그 철통 같은 왕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와 같이 지금 국민들이 국가혁명배당당이라는 이런 허경영이가 무슨 사기꾼이니 도둑놈이니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에 서로 출마하겠다고 1000명이 등록한다는 거 이거 지금까지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그야말로 경첩입니다. 정치적 경칩, 정치적인 경칩이 온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개구리 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기독교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개구리 나와 안 나와요? 개구리가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시험에 물재앙, 물이 막 피로 바뀌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개구리, 나중에는 8번째, 뭐 메뚜기. 그렇게 나오죠? 네. 그런 재앙, 10가지 재앙을 하니까 그때서 정신을 차려요. 근데 10번째 재앙이 문제예요. 10번째 재앙은 하루에 국민들의 장손을 죽이는 것만 아니라 그 재앙을 주는 모세가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남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든 장남은 애국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 10번째 재앙이 문제야. 나머지는 유대인에게 해당이 안 됐는데 9가지는 전부 메뚜기니 뭐 개구리 이거는 유대인들한테만 해당이 안 되고 참 애국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됐는데 10번째 재앙인 끝까지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10번째 온 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유대인과 애국 사람에게 동시에 오는 거야. 그럼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유대인만큼은 구해주는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게 6월절이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누구 자식은 안 죽을 것이다. 비록 유대인이라도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놈은 애국과 똑같이 죽을 것이다. 이게 뭘 뜻합니까? 제가 뭐 불교나 기독교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까지 죽게 생긴 거야.
저 더러운 놈들, 도둑질한 놈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도둑질 안 한 이 서민들까지 다 죽게 생겼어. 쟤네들 장난해. 애국 놈들 장난해. 멀쩡한 우리 이거 멀쩡한 서민들까지 다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봐주다가는 유대인들까지 다 유대인 장손도 다 죽이고 애국 사람들 장손도 다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놀래 자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한가닥 희망을 줬어. 너희 중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라. 그걸 가축에 마구간내도 바르고 너희 집 문설주에도 발라라. 그러면은 유대인한테만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준 자가 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삼삼공약이야. 삼삼공약이 그 위기를 넘어가는 6월절을 넘어가는 그 비밀이야. 그 삼삼공약을 지키면 그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 문설주에다가 피 바르는 그게 뭔지 압니까? 그 용지를 집집마다 문에다가 갖다 꽂아야 돼요. 문설주에다가. 그러면 그 삼삼공약을 문설주에다가 갖다 붙여만 놓으면 그 집은 축복을 받는 거야. 그 사람들은 허경영 국가영양배당 운동을 지켜야 돼. 지켜내면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야. 뭔지 이해가지고 뭐 물론 내 성경이나 불경을 예를 들었지만은 그런 궤변이 이변이 지금 있는 시기가 와 있다. 그렇습니다. 3월 3일을 그 허경영 데이라고 해가지고요. 3.3 정책 기념일로 3월 3일날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서 허경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253개 지역구 전체에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가 47명인데 정수가 40명을 이거 등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자신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기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없으시면요. 이거로 좀 끝내. 예. 이거로 마치고요. 예,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게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파이팅은 전쟁을 말해요. 우리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허경영. 네, 허경영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허경영. 예.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생계지원 자금 그렇게 합시다. 생계지원 둘 셋 생계지원 자금. 예, 앞으로 생계지원 자금 통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자,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